예, 애분사주 제18 핵심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전체적으로 그 사주 구성에서 사주 팔자 중에서 중요한 요점을 알아내는 방법하고 그 처음부터 시작을 해서 높은 좀 경지까지 이루는 것을 차례대로 설명해 드리고, 그 다음에 온달과 남욱군에 대한 내용을 통의 사주 분석을 통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 내용은 이제 사주 전체를 미리 다 해놓고 해설도 해놓고, 그래서 일목요연하게 볼 수 있게끔 설명을 하기 위해서 미리 정리를 해놨습니다. 그러면 사주에서 가장 중요한 건 어떤 것이냐, 무엇을 알아내려고 하느냐, 이게 중요한 거죠. 그러니까 사주를 봤을 때 어떤 것이 중요하냐, 요점이냐, 그 사주를 봤을 때 먼저 떠오르는 것이 뭐냐,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뭐 이것저것 자세한 것도 물론 중요하지만은 그보다는 어떤 것이 가장 나타나느냐, 이게 중요한 거죠. 그래서 사주에서 제일 먼저 꽃으로 비교할 때 우리가 꽃이 있고, 그 다음에 꽃에 줄기가 있고, 그 다음에 뿌리가 있고,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이 사주를 볼 때도 그것을 응용하면 좋아요. 그래서 간이라는 것이 있는데, 간이라는 것은 꽃을 말한 거죠. 그러니까 바깥으로 나타나는 것이죠. 저것이 민들레 꽃이다, 이렇게 꽃을 말할 때 간이 꽃을 일컬은 거죠. 그 다음에 줄기가 있고, 줄기도 튼튼해야 꽃을 잘 받칠 수 있겠죠. 그 다음에 뿌리가 있고, 지장간을 뿌리라고 하죠. 뿌리가 잘 그 줄기하고 연결돼야지만, 또 꽃하고 연결돼야지만 그것이 오래가고 향기도 나고 하겠죠. 그래서 그 순서대로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꽃이 있고, 줄기가 있고, 그 다음에 뿌리가 있다, 이렇게 된 거죠. 자, 그래서 사주라는 것은 본인이 있으면, 본신이 있으면은 본인을 왕으로 생각하세요. 쉽게 말해서 본인이 왕이다 그러면 본신이 있으면은 그 주위에는 7명의 신하가 있게 돼요. 그래서 7명의 신하란 건 뭐냐면 본신을, 왕을 보필하는 신하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죠. 그러면 태어날 때 그 7개의 신하를 같이 데리고 내려가서 지상에 가서 잘 살 수 있게끔 하기 위해서 7 신하를 같이 이렇게 동참해서 내려보내주는 거죠. 그러면은 이 7 신하가 어떤 신하들인가가 중요하겠죠. 왜냐하면 그 신하들이 그 좋은 일을 할 수 있는 신하도 있고, 나쁜 짓을 할 수 있는 신하도 있고, 여러 가지 모양이 있겠죠. 그 특성이. 그래서 그 특성이 어떤 것인가를 찾아내는 것이 우선 사주 보는 첫째 임무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예, 여기서 월령이 상관이면은 그 설계하는 힘이 굉장히 강하죠. 설계하는 힘이 강하다는 말은 그러니까 본신이 이제 금인데, 금에서 설계가는 힘이 강하니까, 즉 본신에 있는 그 내용을, 즉 본신을 왕이라고 친다면 왕이 갖고 있는 의사를 많이 가져가는 거죠. 즉 그 왕이 갖고 있는 의도하는 것을 요 상관이 가장 잘 나타낸다, 그런 의미도 포함되는 거예요, 여기서. 그럼 이 경우에 상관을 격으로 쓰는 것이 타당하냐, 이걸 생각해 보죠. 상관이라는 것은 사람이 총명하고 또 언어 발달이 잘 됐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렇다면 그거 이에 또 상관이라는 것은 그 남을 해치는 그런 의미도 포함돼요. 나무꾼이라고 표현한 것이 바로 선녀를 해롭게 하는 그런 의미를 내포한다는 뜻이 되기 때문에, 그렇다면 이 수라는 자를 갖다가 순화시키는 것은 누가 있어야 되냐면 그 친모라든가 계모가 있어야 돼. 즉 친모나 계모를 무엇이 얘기하냐면 토를 얘기하는 건데, 여기 무토나 진토나 술토, 토가 있으니까 이 토가 바로 나무꾼을 잘 제압을 해서 좋은 역할만 할 수 있게끔 만들고 있다 생각되는 거죠. 그렇다면 좋은 것만 나타나게 되니까 이 상관을 격으로 쓸 수 있다, 이렇게 얘기돼요. 그래서 상관을 격으로 쓸 수 있다는 것은 그 방향으로
자기 일생을 설계해도 무방하다, 좋다, 그런 의미가 내포된 거죠. 자, 또 한 가지는 이제 꽃으로 나타난 것이 있는데, 꽃으로 나타난 것은 여기다 경이나 토나 병이 있죠, 여기서. 근데 경이란 건 본신과 같은 거니까 이것은 별 의미가 없어요. 그 다음에 토라는 것은 그 토생 금에서 본신을 그 생해주는 그런 모양으로 돼 있죠, 여기서. 그러니까 이 토라는 것은 이 금을 생해주고 있으니까 또 별 의미를 나타낼 수가 없게 되죠. 그 다음에 이 병이라는 것은 화극금에서 여기다 편관이 되겠죠, 이제. 사주에서 제일 중요하게 다룬 건 뭐냐면 재물이라든가 벼슬을 주로 제일 중요하게 다루기 때문에 재물이나 벼슬이 꽃으로 나타냈을 때는 재물이나 벼슬을 잘 눈여겨 봐줘야 돼요. 그쪽 방향으로 가게끔 해줘야 되기 때문에 지금 여긴 편관이 됐죠. 여기서 화극금에서. 그럼 온달이라고 표현한 것은 왜 그랬냐면은 꽃으로 나타난 것 중에서는 재관 중에서 관성이 꽃으로 나타났으니까 그 편관인데, 편관이 이제 정관이라면 그대로 이제 쓰기가 좋은데, 편관이니까 이것이 잘 제복이 됐나 이것을 한번 따져보고 해야 되겠죠. 편관을 제복하는 것이 제일 좋은 것은 식신인데, 편관은 그냥 일반적으로 살 이렇게 표현하기 때문에 식신, 제살 이런 표현이 있죠. 그래서 식신이 있으면은 당연히 편관을 제복해서 좋은 편관이 될 수 있는데, 근데 여기서는 식신이 나타나지 않죠. 그렇다고 해서 상관도 물론 식신이 없을 때는 쓸 수가 있는데, 상관은 지금 2개나 되어 있죠. 지금 현재 상관으로. 그래서 이제 그거보다는 여기 이제 신이 있는데, 병하고 신, 병신합 수가 이렇게 되죠. 신이 병을 끌어안게 되니까 요 병의 나쁜 것들을 요것이 어느 정도 커버할 수 있다. 즉 제압할 수 있다, 이런 얘기가 되죠. 그래서 신이 있기 때문에 이 편관을 그대로 꽃으로 이용해서 사용할 수가 있다, 이런 얘기가 돼요. 그렇다면은 이 경이라는 일간은 무엇이 중심이 되느냐? 상관이라는 것이 될 수 있고, 그 다음에 편관이라는 것이 될 수 있고, 즉 어떤 일을 해나갈 때 상관과 편관에 대한 것을 그쪽으로 어떤 그 업무 분야를 선택한다면은 충분히 성공할 수 있다, 이런 것을 알아낼 수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대운에 대한 것을 한번 보죠. 이제 63세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럼 63세는 어디쯤에 대운이냐면 5라는 대운에 와 있네, 지금. 그렇다면은 5라는 대운하고 이 사주에 있는 그 각각의 신하들하고 어떤 관계인가를 이제 엮어보는데, 여기 자가 2개가 있죠. 자가 하나하고 5가 하나일 때는 충이라고 우리가 얘기인데, 좌우충인데, 자가 2개가 있고 5가 하나 있을 때는 이것은 충을 이미 넘었다, 그래서 이렇게 되는 것을 좌우 쌍폭격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줘요. 그래서 자가 2개고 5가 하나이든지, 아니면 자가 2개고 5가 2개든지, 5가 2개고 자가 하나든지, 이렇게 될 때는 좌우 쌍폭격이라고 해서, 이렇게 됐을 때는 이것은 이미 물과 불이 그 경지를 넘었다, 그래서 수화기재라는 표현을 쓰게 되죠. 이렇게 수화기재라는 표현을 썼을 때 그 자라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냐면 제좌다, 즉 임금의 자리가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어요. 즉 이 사주에는 임금의 자리가 생겼죠. 요 대운의 5를 만나서 임금의 자리가 생긴 거죠. 그렇다면은 이 경이라는 임금이, 우리가 임금으로 생각하자고 그랬죠. 임금은 자기 신하 중에서 이렇게 의자를 만들어 줬으니까 이 임금은 의자에 앉기만 하면 된다. 그러니까 아주 좋은 운을 만났다고 생각할 수 있어요. 또 운을 볼 때는 2개를 다, 간과 진을 다 같이 보는데, 이거는 간은 목이고 진은 오로 돼 있죠. 즉 목과 화는 서로 상생관이니까 목생화해서 화를 간이 도와주고 있으니까 화가 강하게 나타난다. 즉 좌우 쌍폭격이 강하게 나타난다. 그러니까 더 좋다, 이렇게 볼 수가 있죠. 오늘은 여기까지 설명드리겠습니다.